그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노후 연금 설계를 한 20년 넘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, 그분이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. 앞으로 30년, 40년, 100세, 120세 시대 살 것 같고,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일하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노후 은퇴 자산 설계하면 좋겠다. 저희도 댓글 이벤트로 좀 추첨을 해서 책 선물도 조금 드릴 건데요. 제가 또 정성 사인을 해서 댓글에 물론 이 책을 또 보고 싶은 또 이유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몇 개를 모으셨습니까? 그러면 추첨을 해서 또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. 시장이 좀 약세장이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이라고도 부르고. 근데 약세장에서 너무 많은 이렇게 대응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좀 떨어지면 팔고 또 오를 것 같으면 다시 매수하고,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저는 과거 약세장에서도 그렇고 대응했던 방법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약세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,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번 약세장 때는 똑같은 적립 투자만 계속 1년, 2년을 보고 하라, 이게 또 메시지도 비슷하고, 저는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장기,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결과물이 0.2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. 저희 채널을 또 많이 보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몇 개 모아야 돼요, 이런 영상도 많았고, 좀 파편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그거를 좀 하나의 책으로 좀 맥락이 있게 다양한 수치도 넣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를 지난 한 달 동안 좀 마무리 작업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달 만에 찾아뵌 겁니다.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의 영상이 또 될 거니까 또 영상을 끝까지 잘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노후 은퇴 자산으로 연결하게 된 계기? 이게 먼저일 것 같아요. 그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노후 연금 설계를 한 20년 넘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, 그분이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시작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으면서 본인이 생각했더니 기존 자산으로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했을 때 어떤 노후의 어떤 다양한 숫자들이 궁금하다, 꽤 괜찮을 것 같다, 그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, 저는 이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제 적립식 투자 자산, 또 장기 투자 자산, 저축의 기술, 이렇게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후까지 좀 연장을 해서 좀 다양한 좀 계산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노후에 대한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앞으로 30년, 40년, 100세, 120세 시대 살 것 같고,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일하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노후 은퇴 자산 설계하면 좋겠다. 요게 이제 좀 연결하게 된 계기고, 그걸 이제 좀 책으로 이번에 이제 공동 저자이신 박종환 작가께서 똑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가 또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제안해 주셔가지고 같이 또 공동 저자로 좀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장일지를 고려는 못했어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약세장이 거의 중간에 와 있잖아요. 고점 대비 절반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, 지금 시기에 이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또 잘 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과열일 때 시작하는 것보다 이 바닥일 때, 과열이 식었을 때 시작하는 게 우리가 수익률 관점에서 되게 좋거든요. 그리고 이 책은 사실 1년, 2년 단위의 계획보다도 10년, 15년 단위의 계획이긴 하거든요. 우리가 다른 이제 주요 자산들을 보면 나스닥 100, S&P 500도 지난 15년 연평균 성장률은 10% 초반대이에요. 그리고 국내 그렇게 많이 올랐던 코스피도 최근 15년으로 하면 연평균 8에서 9% 정도 성장률이고, 우리가 보편적 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연평균 9% 정도 성장한 자산이거든요.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최근 15년 동안 연평균 한 16%, 17% 성장을 하는데, 이제 전통 자산들은 이미 시가총이 커져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힘들 겁니다.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불과 17년, 18년 정도 된 이제 신생 자산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과거에 3년, 5년 연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0%고, 최근 7년, 8년으로 올라가면 연평균 7, 80%까지 올라가요. 물론 이제 시가총이 커지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
앞으로 15년 정도, 연평균 25% 정도로 좀 이제 전망을 하면서 이 책을 좀 들어갔거든요. 물론 이제 연평균 25% 정도 성장을 하는 파워로우와 같은 비트코인 가입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든지 주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보수적 수준을 전망한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5년을 할 때 비트코인이 여전히 신생 자산으로서 연평균 25%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은퇴 자산으로 스타트를 하면 너무 좋은 시기라서 15년 뒤에는 이 자산도 다른 이제 금융 자산들처럼 연평균 10% 초반대 성장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엔 0.21 비트코인을 얘기하거든요. 0.21개가 이 15년 뒤에 우리가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어느 정도 꽤 근거 있는 숫자라는 거를 숫자로 좀 확인을 한 거죠. 은퇴 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부터 들어가야 돼요.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몇 개 필요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노후 부부가 월 평균 297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15년 뒤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지금 297만 원의 돈은 15년 뒤에는 534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1년이면 6천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, 근데 3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살 동안 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. 그래서 그 30년 동안 쓸 모든 돈을 합쳐보면 그냥 딱 살 만큼만 필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8.9억이 나와요.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딱 직시하는 숫자긴 해요. 야, 우리가 노후를 30년 동안 딱 하려면 29억이 필요하구나.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에 29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퇴 시점에 29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은퇴 시점에 필요한 걸 좀 계산하기 위해서 4% 규칙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. 4% 규칙은 은퇴 시점까지 모아놓은 자산의 4%를 첫 해 딱 팔아 쓰고 그 다음에부터는 인플레이션 된 금액만큼을 더 얹혀서 찾아 써도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논문 결과에서 나온 하나의 숫자예요. 자, 그럼 4% 규칙을 한번 적용해보면 15년 뒤에 5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하려면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15년 뒤에 우리는 16억 원을 모아야 되는 거죠. 은퇴 시 전체에 필요한 돈은 29억, 은퇴 15년 뒤에 필요한 월 평균 금액은 530만 원. 근데 그 530만 원을 찾아 쓰려면 은퇴 시까지 16억 원 정도의 자산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게 그 흐름이고요. 그러면 16억 원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몇 개 필요한가? 자, 그러면 이제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데,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 또 가정을 좀 정해야 돼요. 우리가 아까 다른 자산들은 제가 몇 프로 성장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. 비트코인의 가격 경로를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예측을 하는 파워로우 모델을 일단 근거로 하나 삼았고요. 책이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할 텐데, 비트코인은 파워로우 모델의 경로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. 특정 한 해 단위에서는 좀 틀릴 수는 있어요. 어떤 애는 과열 때문에 파워로우 모델 가격 경로보다 훨씬 더 높기도 하고, 어떤 애는 이거보다 뭐 30% 40% 낮기도 해요. 근데 이거를 한 5년 단위로 끊어서 연평균 성장률을 내면 꽤 근접한 연평균 성장률이 나옵니다. 여기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요거 책에도 있어요. 보면 흐름이 좀 나오죠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률이 좀 더 완화가 된다.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성장률을 이 모델에서는 35%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뒤 5년은 26%, 그 뒤 5년은 평균 21% 정도. 그래서 15년이 적립기예요. 우리가 노후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적립기가 15년이고, 15년 뒤부터 은퇴 시점이죠. 30년 동안 이 모아둔 자산을 팔아서 써야 돼요. 부동산 월세처럼, 주식 배당처럼. 배당이나 뭐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자산이 아니고 금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 파이의 일부 조각을 팔아서 은퇴장을 마련하는 거죠. 그게 인출기예요. 인출기 30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을 이제 15% 정도로 가정을 해서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노후 때 15년 뒤에 필요한 개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요. 여기 지금 몇 가지 가정이 나와 있죠.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 시나리오 1이에요. 앞으로 15년은 연평균 25%, 15년에 30년, 인출기는 연평균 15%. 또 보수적 기준도 하나 잡아놨어요. 근데 비트코인은 되게 희소한 자산이라서 아마 그보다 높긴 할 텐데, 보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이번 표에서 나오는 겁니다. 여기서 0.21개가 나오는데, 먼저는 이 4% 룰로
그러니까 16억의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코인 개수를 해보면 0.42개 0.42개 정도를 모으면 이게 16억의 자산이고, 이걸 가지고 매년 이 4% 룰에 따라서 팔아서 쓰더라도 30년 동안 고갈이 안 되는 건데, 근데 4% 룰로 했더니 하나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이 뭐냐면 너무 보수적인 기준이라서 30년 뒤에 이제 자산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이 4% 룰이라고 하는 자체가, 과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주식 채권 6대4 비율을 계속 했거든요. 그 비중으로 가지고 나온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4% 룰이었어요.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평균 25% 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20% 성장한 자산이니까 4% 룰은 너무 보수적인, 너무 안전적인 방법인 거죠.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 8% 룰을 적용해 본 거고, 그렇게 했을 때 0.42기가 아니라 0.21기가 나왔고요. 왜 제가 계속 연평균 성장률 관점으로 얘기를 좀 드리냐면, 특정 가격을 딱 들으면 비현실적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금융 자산들의 연평균 성장률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결국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걸 가지고 측정하는 게 이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S&P 500을 나중에 지수 숫자로 갖다 대면 저게 말이 되는 숫자야? 하지만 S&P 500이 연평균 한 10%에서 15% 성장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준이잖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필요 수량들을 좀 설계해 본 게 0.21 비트코인입니다. 이 책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절세.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 같은 경우 내년에 세금 되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컨텐츠를 올려봤더니 사람들이 과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. 그만큼 아직 정보들이 좀 비대칭적이라는 의미 같아요.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다뤘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반부에 좀 다룬 게 자녀 증여하는 방법 다뤘고,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마련을 할 때도 커피 한 잔 값 안으로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대학교 때 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도 담았고요. 특히 청년들 있죠. 군대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시드 머니를 모으기 좋은 시기가 됐어요. 그래서 군인들 월급이 좀 높아지고 국가에서 매칭해주는 군 장병 적금도 있고,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까지 1억 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플랜,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담아서 후반부에 가서도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네, 저희가 또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, 저희 채널에서는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후 설계가 단 숫자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. 특히 저희 채널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치대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과거와 같이 계속 알려드릴 계획이고요. 또 하나는 전 지금의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. 요즘에 문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. 그 전에는 패권이 바뀌고 있다. 미국 중심의 패권이 전환되는 시기이다. 이 관점에 어떤 시장에서의 분석들이나 전문가들 얘기가 많아요. 실제로 우리 가고 있고요. 패권의 변화가 되는 시기와 문명이라고 하면 결국 이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, 그러니까 지금 딱 겹치는 시기인 거죠. 그게 지금 AI 혁명으로 나타나고 있고,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으로 대변되는 이제 금융 자산 혁명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 중요한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고, 그리고 크립토,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채널에서 앞으로 계속 다뤄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5년의 계획을 하면서 이 중요한 어떤 시대적 변화들도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. 책일도 나온 기념이긴 하고, 제가 다른 채널에서 출연해서 좀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밑에 어떤 댓글을 되게 많이 쓰냐면요, 비트코인 2.4개 모았다, 비트코인 0.7개 모았다, 나 비트코인 0.2개 있는데 조금만 모으면 되네, 이미 다 모았다, 뭐 이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호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댓글 이벤트로 좀 추첨을 해서 책 선물도 조금 드릴 건데요, 제가 또 정성 사인을 해서 댓글에 물론 뭐 이 책을 또 보고 싶은 또 이유를 썼어도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몇 개를 모으셨습니까? 그러면 추첨을 해서 또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좋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